1.5 심볼인데요. 해석하면 심볼은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이래요. 리스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보다 훨씬 더 심볼을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넘버스를 다뤘잖아요. 근데 심볼을 더 흥미롭게 생각했는데, 심볼은 typically named after English word, phrase, or common abbreviations. Symbol names may contain practically any combination of letters and numbers. 심볼은 name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볼은 영어 단어. 예를 들면 Tuesday 같은 워드, 혹은 praise, 버팔로 praise 같은 거 단어로, 혹은 common abbreviation, SQRT 같은 약어. 심볼은 여기 names may contain practically any combination of letters and numbers plus some special characters such as hyphens. Here are some examples of this symbol. 우선 심볼이라는 건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종류에는 처음엔 넘버스가 있었잖아요.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넘버스. 그러니까 넘버스 밑에는 여기서 사용한 인티저, 플로팅 포인트,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레시오. 이런 걸 사용했잖아요. 이게 넘버의 타입이었죠. 근데 심볼도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택틱, 심볼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심볼은 그냥 이렇게 영어 단어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말했듯이 바나나스, 바나나스, 이것도 심볼이에요. 심볼은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도 영어 단어잖아요. 이게 그러면 문자열하고 뭐가 틀려요? 문자열하고 다른 거예요? 예, 다르긴 한데, 문자열이랑 스트링 데이터 타입하고 그럼 심볼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같은 모양인데 왜 다를까요? 우리가 파이썬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바나나, 여기만 바나나스, 이거 대문자였을까? 바나나스, 뭐 바나나스2 이런 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바나나인데, 바나나스인데 이건 쿼트가 달렸죠. 똑같은 바나나스인데 이건 심볼이에요. 똑같은 영어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건 심볼이고 이거는 스트링이겠죠. 데이터 타입이.
다른 데이터요. 문자를 쓰지만 우리가 다르게 컴퓨터는 받아들여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종류. 그러니까 타입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안철수는 여기 안철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안철수와 이 안철수는 달라요. 이 안철수 계급이 다르다고 그럴까? 다른 종류의 안철수예요. 이 안철수는 심볼이에요. 이 안철수는 그냥 문자열이에요. 이거는 정치인 안철수예요. 이거는 일반 안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데이터예요. 같은 안철수라도 정치인 안철수와 일반 안철수가 다르듯이 똑같은 문자로 된 문자 워드로 된 이게 쓰여지지만 리스트에서 쓰여지지만 바나나스하고 이 바나나스는 다른 바나나스예요. 심볼은 이렇게 쓰여요. 따옴표 없이 쓰여요. 따옴표라는 건 좀 그런데 하여튼간에 심볼은 약간 변수나 함수라고 함수명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VAR도 문자로 되어 있다. 이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심볼일까요? 이건 심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하건데 뭐 이런 거지. 신택틱 콘서트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 배열 이렇게 썼을 때 이건 가능하지만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심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약어라는 거는 심볼로 사용될 수 없어요. 동일한 이름으로 심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볼은 달라요. 심볼은 매핑이 돼 있잖아요. 값하고 값을 가리키잖아요. 어떤 포인터도 비슷해요. C에서 우선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요 정리를 좀 할까요? 그러면 1.5 심볼에서 심볼이란 건 데이터 타입이에요. 심볼은 리스베 데이터 타입. 그리고 뭐 바나나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컴퓨터 이어 투 데이트 뭐 대소문자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는 대문자로 다 바꿔줘요. 이게 바로 예를 든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노티스 때 주의할 거는 주의점이 있는데 심볼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심볼들은 include 디지트하고 넘버하고 차이 아세요? 넘버는 수고요. 디지트는 10진수로 된 숫자예요. 하여튼 숫자 1, 2, 3, 4 이렇게 쓰는 걸 디지트, 10진수로 쓰는 걸 디지트라고 해요. 그들의 이름에 디짓을 포함될 수 있다. 이거는 심볼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신텍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어떤 식으로 뭐 워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대시를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 나왔죠. 이거 다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데 신택틱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디짓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신택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탑을 했고 두 번째로 문법을 설명하는데
그래마.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 워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워드 다시 워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DCC 포함될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R2, D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EX. 하지만 이것은 doesn't make them numbers. 이 안에 있는 건 그 숫자가 아니다. It is important that you be able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numbers, especially integers and symbols. 너가 판독할 수 있어야 돼. 그 차이점을. 그게 되게 중요한데, 숫자와 심볼을 특히 정수하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에 디피니션이 있는데, 이걸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티저란 건, 이 0에서부터 9까지의 그 디지트 숫자들이 연속된 거. 옵셔널리 예외적으로 그 플러스 월 마이너스 사인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앞에. 그 예를 들어서 0하고 9 사이에 그 시퀀스면 뭐 예를 들어서 5, 4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있는 거,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고 플러스가 있을 수 있어. 마이너스 54, 플러스 54 이거는 인티저예요, 그치? 그리고 심볼에 디짓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레러스 디짓이에요. 그리고 가능한 스페셜 캐릭터 디짓나라는 거, 넘버가 아닌 스페셜 캐릭터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잠깐만. 그래서 여기 있네요. 4는 심볼이에요. 근데 4는 인티저예요. 플러스는 인티저겠죠? 플러스 심볼을 갖고 있는. 그리고 7 대시 11은 뭘 것 같아요? 이거 심볼이에요. 왜냐면 대시 때문에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인티저와 심볼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디짓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로 심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인티저는 숫자만 있거나 9. 근데 심볼은 심볼이에요. 이 대시 때문에 그래요.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서사이즈 한번 풀어볼까요? 그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이쪽으로 갔냐? next to each of the following. 다음 각각의 옆에 put
써라. 뭐 S를. 만약 그것이 심볼이면 S를, I. 만약 그것이 정수면 I를, 혹은 N. 만약 그것이 다른 종류의 숫자면, 다른 종류의 넘버는 뭐가 있었죠? 아유, 아유. 다른 종류의 넘버는 인티저 말고 뭐예요? 플로팅 포인트라든지, 뭐, 플로팅 포인트 레티오 같은 거 N을 쓰는 거고. Remember, English word may be sound like integer. 영어 단어들은 정수처럼 발음한다. 하지만 진짜 리스 인티저는 컨티저 only 숫자로만 돼 있고 옵션은 쌓인 부호가 있다. 뭐 이거 다 읽혀줬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갖고 복사를 해볼까요? 카피. 엑서사이즈 페이스트. 어, 이거는 심볼이죠. 이거는 인티저죠. 이거 심볼이죠. 이거 심볼이죠. 이거 인티저죠. 이거 플로팅 포인트죠. 이거 레티오죠. 제로피는 뭐야? 이거 제로피라는 거는 심볼이 맞아요. 지로도 심볼이 맞아요. 0은 뭘까요? 이거 인티저죠. 이거 부호 있어도 인티저죠. 세븐틴도 심볼이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넓게 1.6. 스페셜 심볼과 심볼인 t와 nil에 대해서 두 개의 리스프 심볼이 있는데 이걸 심볼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 attach to them,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심볼이 있대요. 그들은 t와 nil이래요.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한데 어떤 의미, 특별한 의미가 심볼에 부착되어 있는 심볼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심볼을 배웠잖아요. 위에서 보면 플럼빙이라고 써있고 이거 심볼이라고 했죠. 그리고 1-2-3 고라는 것도 심볼이잖아요. 이런 심볼에 의미가 있나요? 미니. 그럼 미닝이 뭐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그럼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모른다고 말해야겠지. 근데 하여튼 심볼은 어떤 미닝하고 어태치 붙여질 수가 있어요. 바인딩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심볼은 그냥 변수 생각하고 함수 생각하면 좀 그런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지 않죠. 함수의 인자도 심볼이죠. 이거는 어떤 값하고 바인딩이 돼요. 예를 들어서 5하고 바인딩 돼요. 바인딩하면 이게 의미가 돼요. 이거의 의미. 근데 보통 일반적인 심볼들은 그냥 지멋대로 내가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컴이라는 커먼 이런 심볼을 만들었다고 그래도 이 심볼이 값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정의를 안 해줬으니까. 근데 리습이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지원한 빌트인 데이터 타입 데이터 심볼이 있어요. 그게 바로 t와 need이에요. 보기에도 이건 심볼이죠. 이것도 심볼이죠. 문부사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워드 쓴 거니까. 근데 이게 매핑된 게 어떻게 하냐. 두 개하고 있는 트루스하고, yes. 이게 미니가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 있는 거예요.
false, 그리고 뭐 no 이런 거 하고 meaning 있어요. 스페셜 meaning. 여기 있죠. truth나 yes, falsity, emptiness, no 이렇게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스페셜 심볼이에요. 그래서 스페셜이에요. 미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볼이라는 게 원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의미라는 게 커스터마이저, 그냥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주는 건데, 바인딩 시켜주는 건데,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스페셜한 거죠. 어떤 심볼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T와 닐은 너무나 베이직하다, 리스펙에는 베이직한 건데, 만약 너가 정말로 전용 LSP, 데디키드 전문 리스 프로그래머라면, 만약 너가 진짜 데디케이트는 헌신하다, 뭐 바치다, 전용하다, 전용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내 생각에 데디케이트 리스 프로그래머는 전문 프로그래머를 뜻한 것 같아. 데디케이트 리스 프로그래머를 한번 찾을까? 데디케이티드 사전에서. 데디케이트는 커미티드, 익스클러지브, 배타적인, 유일한 뭐 이런 거인데, 디보티드 나도 이거 어떤 잠깐만 한국어로 볼까요? 몰두하고 있는, 전용의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 그러니까 전문적인 리스 프로그래머냐고 yes or no 퀘스천을 묻는다면, 누군가 너가 어떤 질문을 할 때, yes or no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너가 아유 왜 이래. 그러니까 너가 묻는 거예요. 진정한 리스 프로그래머냐 yes or no 퀘스천을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할 수도 있어. 티나 닐로 instead of English, 영어 대신에. 페이지에 want to go to dinner, 밥 먹으러 갈래? 닐, 아니요, 난 방금 먹었어요. 좀 더 중요하게 특정의 리스 펑션들은 answer question, 답변한다. 티나 닐로 답변한다. yes or no functions는 프리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리습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프로그래머가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닐이나 t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리디킷이 나는데, 프리디킷은 t나 nil로 리턴하는 함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프리디킷은 정의해야 되나? 스페셜 심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다면, 스페셜 심볼은 두 가지 배웠죠. t와 nil.
미닝이 디폴트로 매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ABC라는 신문을 만들었다. 의미를 바인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스페셜 심볼을 리턴하는 함수들, 프리디킷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모드 P라는 함수를 만든다고 쳐봐요. 이건 홀수일 때만 true를 리턴하고 짝수가 나오면 nil을 리턴해요. 홀수 아니면 짝수를 리턴하는 이 함수는 뭐다? 프리디킷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을 갈까요? 여기까지는 뭐 영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음. 그래서 심플한 프리디킷의 예를 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보여준다는 거죠. 몇 가지 있다는 거죠. 이 심플한 프리디킷. 프리디킷은 question answering 펑션이다. yes or no 펑션이다. 프리디킷의 아웃풋은 심볼 t라든지 yes일 때는, 그리고 심볼 nil이라든지 no일 때는 이런 걸 리턴한다는 거죠. The first predicat은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프리디킷은 어떤 넘버가 입력이 넘버인지 아닌지를 하는 함수를 만들 거야. 그걸 넘버 P라고 그럴게. 이거는 넘버 P라고 읽는데 프리디킷이다. Looks like this. 이렇게 돼 있다는 거네. copy, paste. 프리디킷이 왜 프리디킷이냐면 숫자가 들어가면 t를 2라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 이 함수에서 함수는 사각형으로 박스로 보여준댔죠. 리턴하는 게 true면 숫자가 맞는 거잖아요. 그 숫자가 아닐까? 이 뭐가 있었죠? 도구. 도구는 뭐예요? 문자열이요? 아니죠. 심볼이죠. 어떤 심볼이 들어왔을 때 이 함수는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 false, nil 리턴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그러면 프리디킷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게 프리디킷이 뭐냐면 이게 논리학에서 나오는 단어 워드예요. 텀이에요, 텀. 그러니까
원래 제 이름이 이제 아이디가 홀리프레기인데, 이 프레기가 고톨로 프레기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냐면 폴스 오더 로직, 프리디킴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논리학 배울 때 이걸 1차 명제라고 그러나? 아니 1차 명제? 명제는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는다. 이거 명제라고 하죠. 왜 명제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센텐스. 이걸 조지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걸 기호로 표현해요. 그 이 센텐스를 조지불이. 왜냐면 계산하려고 더 빨리 그 논리학의 추론 룰 오브 인퍼런스 해갖고 추론 규칙으로 해서 값을 하게.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P, 그리고 철수가 죽었다 뭐 Q. 뭐 그래서 사람 P이면 Q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죽는다 라고 때 철수는 사람이다 P이면 따라서 철수는 죽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논리학에서 이 3단 논법이잖아요. 이런 계산을 해요. 이거 수학 계산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학 계산처럼 하고 조지불이 수학 계산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볼을 붙였어요. 이거는 근데 프로포지션 로직이라고 해서 프로포지션 로직이에요. 명제론인데 이건 무슨 이게 명제를 아, 기호로 치환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 해서 이 센텐스를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함수로 나타내요. X. 어떤 사람이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뭐 이렇게.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 다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일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걸 표현할 때도 쓰려면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기술되어야지 이게 문제 해결이 되지. 이렇게 크게 큰 뭉치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학이 적용이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형태로 쓴 게 이게 프레게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수 형태로 만들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수학하고 이게 뭐 별다를 게 뭐 있어. 이 오브젝트 들어가고 이렇게 계산하고서 참고 진술을 하는 게 똑같다고요. 그래서 수학과 논리학이 같다. 근데 수학이라는 건 너무 범위가 커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된 건 세드 이론인데 수학의 모든 걸 설명하는. 그리고 그 세드 이론 다음에 애리스메틱, 계산에 대한 애리스메틱이 기본이거든요. 논리학으로 이것을 똑같다는 걸 증명해버린 게 프레게예요. 그래서 수학하고 논리학은 같아요. 아니 같다기보다도 퍼스트 오더 로직으로 수학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를 만든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아니긴 한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컴퓨터가 수학하고 논리학도 표현하잖아요. 수학만 처리하는 계산기가 아니라고요. 논리학만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둘 다 처리해요. 어떻게? 논리 소자를 사용해서 수학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학을 사용해서 논리학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함수를 사용해서 람다를 사용해서 뭐 할 수 있죠. 근데 컴퓨터는 논리학으로 만든 기계예요. 논리학으로 수학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조지 프레게도 논리학으로 수학하고 같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논리가 기본이에요. 논리를 베이스로 해서 수학을 설명했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논리 소자, 불소자를 사용해서 셔논이라는 사람이 또 셰논이 이걸
그 불소잘상에서 수학적인 계산할 수 있다고 다 증명한 사람이에요. 불 논리를 회로에 적용한 사람이긴 한데 그 밑바탕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내용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디킷이란 용어가 그냥 어느 리스베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그 명제, 퍼스트 오더 일개의 명제? 하여튼 그 퍼스트 오더 로직을 프리디킷, 그 문장을 프리디킷이라고 해요. 함수야, 함수.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비슷하게 심볼 P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심볼 P라는 거는 true와 false인데 심볼인지 아닌지를. 예를 들어서, 여기도 예를 들었죠. 보면은 심볼 P라는 프리디킷을 만들고 캣은 심볼이잖아요. 이건 true를 나오고 이건 인티저잖아요. 이건 nil이 나오고 t나 nil이 나오는 함수를 뭐라 한다? 프리디킷.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제로 P. 왜 이래? 아, 어, 이것도 마찬가지. 제로 P는 뭐예요? 제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함수 같죠? 그리고 35를 넣었더니 nil이 났고, 제로가 아니니까 제로를 넣었는데 t가 났고, 또 프리디킷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건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카피, 음, 페이스트.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오드피라는 프리디킷이 있어요. 이건 28을 넣었을 때 짝수니까 nil이 나오고, 27을 넣었을 때 이거 true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분 P는 뭐예요? 짝수 판별기죠? 27은 홀수니까 이건 nil이 나오고, 반대죠. 오드피의 반대가 2분 P니까. 이것도 프리디킷이에요. 아유, 이래. 그 다음에 이제 you have caught on to the convention of tracking a p onto a function named to show that it is predicate. you caught on이 뭐죠? 이게? 컨벤션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이죠. 전통적인 규칙. 태킹. 태킹은 태그를 붙이는 걸 태그를 붙이는 걸 태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찾아봤는데 P라는 태그를 펑션 이름에 붙여서 이것이 프리디킷이라고 보여주는 전통적인 규칙이 있다.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규칙이라는 게 뭘까요? 예전부터 그냥 어떻게 보면 관습 비슷한 거죠. 컨벤션은. 코트온 우선 모르니까 코트온을 정확하게 사전으로 찾아보죠. 코트온
그냥 뜻? 한국어로 찾아볼까요? 뭐야 이거? 코치온, 캐치온. 유행하다? 이해한다? 캐치온. 재빠르게 이해한다. 뭐.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이걸 우선, 눈치채다 같아요, 눈치채다. 이해하다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너는 이거 눈치챘을 거다. 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 컨벤셔널 규칙인데 옛날부터 이런 관습 같은 규칙이에요. 어, P를 붙인다는 걸. 펑션의 이름에 P를 붙인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To show that it's predicate. 그것이 프리디킷을 보여주기 위해서 P를 붙였다는 것을 너는 눈치챘을 거다. 그쵸? even P나 odd P나 뭐 zero P나 뭐 다 P를 붙였죠. Hey Jack, hungry, P. 이런 식으로. T, I'm starved. 난 배고파.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잭 배고프니? 응, 나 배고파. 뒤지겠어. 이런 뜻인데. 하여튼 모든 리스트 프리디키는 이 룰을 준수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룰이 있어. 그리고 또 다른 프리디킷을 볼게요. 아, 이거 크다 작다. 이런 프리디킷. 카피. 이것도 프레디킷이죠. 이건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크다 작다. 2보다 3이 크니까 true죠. 2보다 3이 크다는 2가 3보다 크다는 false죠.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좀 정리를 해야겠네. 이게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게 스토리텔링처럼 이어지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이전 챕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서머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는 넘버스를 배웠죠. 넘버스. 리스비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들. 이 가진 데이터 타입. 넘버스에서는 어떤 게 넘버스라는지 알려줬어요. 그래갖고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인티저, 플로팅 포인트, 그리고 그리고 이걸 설명하면서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함수도 설명해 줬어요. 함수. 그러니까 함수 뭐가 있었죠? 넘버스와 관련된 함수 기억나요? 6가지가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뭐가 있었죠? X, ABS, absolute, SQRT가 있었죠. 이건 디폴트 함수들이 있어요. 이 numbers on, functions on numbers가.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게 첫 번째 넘버에 관한 거죠. 두 번째로 그다음 데이터 타입의 심볼을 배웠죠. 심볼. 심볼스는 이게 리스비 가진 데이터 타입이죠.
심볼에는 뭐가 있었죠? 그냥 일반적인 심볼이 있었고 스페셜 심볼이 있었죠. 일반적인 심볼은 내가 그냥 만든 거죠. 이렇게 common. 스페셜 심볼은 뭐였죠? 이건 왜 스페셜하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페셜하잖아요. 그런 심볼과 관련된 함수를 배웠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되게 많은데 이게 다 디폴트 함수이기 때문에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넘버 P 뭐 이런 거. 넘버 P 이거 실제로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이런 걸 스페셜 심볼을 그 리턴하는 함수를 뭐라 했죠? 프레디킷이었죠. 이 프레디킷은 제공되는 거예요 리습에서. 그래서 여기서 심볼 P 그리고 제로 P 오드 P 이분 P 그리고 greater than, less than 둘, 넷, 6개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6개의 그 넘버 기본적인 아주 함수들을 배웠죠. 그 심볼에도 이렇게 프리디켓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6개 함수를 알아야 돼요. 넘버, 심볼, 제로, 오드, 이분, 그레이터 된, 레스 된 아주 기본적인 함수거든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1.7까지 했어요.